안녕하십니까. 수성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는 50mm 렌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손에 지금 캐논의 1DS하고 캐논 EF 50mm 1.4 렌즈가 들려 있어요. 50mm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회사가 50mm 1.4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사양의 렌즈다 보니까 회사마다 어떤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 주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 비교가 되는 자료가 그 기준인 거죠. 기준. 비교가 되는 기준이 되어줘서 좋아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50mm의 기준을 두게 되면은 그 이외의 모든 렌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기준이 있으니까 50mm에 비해서 이런 렌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50mm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할 때 보면은 50mm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크기가 작아요. 지금 요 50mm 1.4 렌즈, 아마 칼자이즈 50mm 1.4 그 소니 마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캐논의 50mm 1.4가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편이에요. 어디에 작냐면 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한 도구가 있죠. 여기다가 이 렌즈를 장착할 때 너무 작아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팔로우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어를 옆에서 돌려가지고 포커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팔로우 포커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영상을 할 때 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사진용 렌즈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씁니다. 이름이 기어링이에요. 제가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커스 링 위에다가 딱 이 기어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아놔요. 그래서 요거를 요 기어에 물려가지고 이게 돌면서 포커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딱 들어가면 이것마저도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시네매틱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정식 명칭은 시네렌즈 기어 하우징입니다. 이 기어링을 썼을 때 나오는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50mm 렌즈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육각 렌치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요 옆에 보시면 육각 나사들이 6개가 달려있거든요. 이걸 그냥 조여주시면 장착이 끝나는 거죠. 이 육각 렌치로 조여주게 되면은 요 안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게 뭘까요? 아마 실리콘 계통인 것 같아요. 실리콘 계통으로 만들어진 이 녀석이 이 포커스 링을 딱 조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돌렸을 때 기어 하우징이 포커스를 같이 잡고 움직이는 거죠. 이 앞에 보시면 렌즈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걸로 렌즈를 수동으로 촬영할 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 렌즈는 울트라소닉 모터가 채용된 AF 렌즈잖아요. 그래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겉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기어 하우징이 장착된 상태로도 AF를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이 하우징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양새를 보시게 되면은 왜 오이만두라고 부르는 50mm 1.2 렌즈나 아니면 만두라고 부르는 그 85mm 1.2 렌즈보다도 얘가 좀 커 보여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요. 장점이 이제 커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으로 렌즈를 잡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우징이 없는 상태로 이 렌즈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 손이 지금 렌즈를 잡았는데 손가락 2개밖에 안 걸리잖아요. 렌즈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겠죠. 2개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잡고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앞에 보조적인 무언가를 꽂아가지고 손가락 전체로 렌즈를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촬영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제가 이 렌즈를 사진으로, 이제 렌즈라고 부르기엔 좀 뭐하죠. 이 하우징을 사진으로 봤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이걸 달아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운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가볍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무게가 꽤 가볍습니다. 이거 플러스 꼭 보여줘야 되나?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걸. 그런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리조리 조물락 거리는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딱 여기 구성품입니다. 앞쪽에 이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 주름통이 있고, 그리고 이게 대물 렌즈 쪽. 와, 이거 제가 저울이 있으면 정확하게 몇 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세포 렌즈라고 부르는 막 400mm 2.8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후드,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400mm 2.8에 들어가는 후드 무게.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이 이걸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가볍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저 마운트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캐논 50mm 1.4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에 비해 가지고는 내구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달아놓고 막 흔들거나 이러면 어딘가에 무리가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렌즈에 그렇게 큰 무리를 소리가 렌즈에 그렇게 큰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다시 제대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인 상태에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저의 단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장착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포커스 링을 돌려가지고 렌즈를 제일 밖으로 끌어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렌즈가 튀어 올라왔죠? 거기다 꽂으시는 겁니다. 꼽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이 렌즈 위에 원하고 이 안에 원 사이에 유격이 아주 살짝 있어요. 한 2, 3mm? 그 2, 3mm 정도 되는 유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가운데로 정확하게 사방이 일치하도록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육각 렌치를 들고 조여주시는 거예요. 이 끝을 잡고 조이지 말고 이 중간을 잡으세요. 그러면 힘이 많이 가해지면 렌치가 미끄러지겠죠? 균일하게, 적당히, 아주 살짝 그냥 몇 바퀴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단 살짝 꽂아 놓는 거예요. 살짝 고정.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니까 역시 제가 세팅해 놓은 그 가운데 정확하게 있네요. 그 다음엔 요 끝을 잡고 90도만 조여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여주실 때는 90도 조이고, 이쪽에서 꽂았으니까 대각선 반대쪽 건너편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90도씩, 그리고 대각선으로 또 넘어와서 90도 돌려주고, 반대쪽에서 돌려주고, 지그재그인 거죠. 이쪽에 마지막으로 돌려주고, 이쪽 돌려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 잘 고정이 됐죠. 이 안에 제가 고정하기 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50mm 1.4 렌즈의 포커스 링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꾹 잡아가지고 꾹 누른 다음에 손으로 돌려보면 안 돌아가요. 플라스틱이 찌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눌러가지고 압력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너무 세게 조여버리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우그러질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나 그러고 막 돌려봤는데 우그러들더니 결국엔 안을 잡아가지고 돌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걸 노하우로 어떻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취미로 드럼을 참 오래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럼 튜닝도 비슷해요.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튜닝을, 이거 참 설명해 드리기 힘든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해보시면 수월할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너무 꽉 조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조이면서 이렇게 돌렸을 때 별다른 무리 없이 휙, AF 해놓고 돌리고 있었어요. MF 이렇게 돌렸을 때 별다른 무리 없이 잘 돌아가도록 그냥 휙 돌아가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장착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장착법하고 사진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 별다른 게 없었죠.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무리하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커다란 그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용으로 사용하실 때 어떤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트 박스를 열고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상용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보시게 되면 기어 하우징에 기어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넓은 부분에 달려 있고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얘들은 뭐냐면 기어 비를 다르게 만들어줘요. 이쪽에 보시면 팔로우 포커스에 메인으로 돌아가는 손으로 돌리게 되는 조그만 기어가 있잖아요. 이 넓은 데 꼽게 되면 이 조그만 기어를 제가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넓은 기어는 한 4분의 1바퀴 정도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기어로 뒤로 쑥 빼가지고 이 작은 기어에 제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이쪽은 반 바퀴 정도 돌아가는 그 정도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기어비가 몇 대 몇인지 이게 스펙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대략 경험에 의하면 믿을 수 없는 경험인 거죠. 한 그 정도 비율. 한번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분이 한번 그거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리플을 달아 주십시오.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그만한 50mm 1.4 렌즈 58mm 필터를 사용하는 요거로 돌리게 되면 요거 한 바퀴 돌리면 이건 거의 엄청나게 돌아가겠죠. 근데 AF 렌즈이기 때문에 도는 범위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걸 끼므로 해서 이 AF 렌즈를 안에선 요만큼 돌겠지만 밖에선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얘가 두 바퀴를 돌아야 얘를 끝에서 끝까지 옮겨주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포커스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달린 이걸 보고 매트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녀석을 갖다가 딱 붙였을 때 어때요? 딱 그냥 들어맞죠? 이 사이로 빛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포토 렌즈를 그냥 갖다 꽂았다. 이 구멍이 넓잖아요. 매트 박스들은 대부분 시네마 렌즈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구멍이 꽤 넓어요. 근데 거기다 포토 렌즈를 딱 꽂게 되면은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너츠 같이 이렇게 유격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앞에서 딱 보게 되면은 새까맣게 렌즈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규격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 벌써 끝났어요.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시네 렌즈 기어 하우징이라는 걸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런 두 가지의 편리한 점이 있는 거죠. 기어비를 바꿔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영상용 장비하고 규격을 맞춰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멋져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mm 1.5 시네 렌즈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50mm 1.5 같은 경우는 가격이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 하우징만 41만 원 주고 사고 렌즈는 구입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렌즈를 제가 얼마 주고 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에 얼마나 할까요? 한 20만 원대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가지고 60만 원대인 거예요. 그런데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2였으면 500만 원이라는 거죠. 500만 원 대 60만 원. 와, 거진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화질이 10배 차이가 나느냐? 그게 참 민감한 질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용 렌즈들이 디테일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 HD 영상이라는 게 사진으로 따지면 200만 화소거든요. 200만 화소. 보통 사진용, 디지털 사진용 카메라가 요즘에 2천만 화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2천만 화소에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렌즈를 200만 화소에 꽂았다고 문제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테일에 있어가지고는 사진용 렌즈,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진용 렌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네마용 렌즈들이 조금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입체감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컬러 톤이라든가 콘트라스트가 조금 더 잘 표현된다든가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차이는 후보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편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큰 렌즈를 쓸 때 어떤 장점들은 아까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 그립이 잘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독취라고 할까요? 스스로 좋아하는 거? 좋아야 조금 더 찍고, 좋아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고, 좋아야 내가 영상을 찍건 사진을 찍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좋아야 조금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옵니다. 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 참 힘든 건데, 저만 봐도 큰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사진이 잘 돼요. 근데 좀 같은 화소급이나 같은 포맷의 좀 작은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사진이나 영상이나 결과에서 조금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촬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기어 하우징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딱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놀라운 게 상당히 견고해 보여요. 이렇게 마무리도 되게 잘 돼 있고, 알루미늄을 깎았기 때문에 이 피니싱이 안 좋으면 이런 데 손으로 이렇게 긁다 보면 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 없이 샤프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곳이 없어가지고 손을 베거나 어디 찔리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괜찮네요. 자부심이 필요하시다면 자부심의 가격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